안녕하세요. 발전소설 소썰 채널의 소현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 대정전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개통전압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썸네일만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썰의 주제는 신재생 발전량이 증가하는 지금의 우리 전력 계통에서 우리 전력그룹사가 어떻게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할지 제 실무적인 경험을 좀 예를 들면서 썰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앞서서 다룬 컨텐츠들이 전기에 대한 좀 일반적인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크게 부담 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요. 오늘 썰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통 운영, 관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다만 실무에서 간접적인 경험만 있는데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께 오해만 생기게 할 것 같아서 사실 좀 부담은 돼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제 썰은 강의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썰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서 계속 얘기 드리던 전력 개통도입니다. 발전단에는 이렇게 발전기랑 주변 악기가 있죠. 그리고 송전솔로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될 거고, 수전단에는 배전용 변압기, 그리고 수전단에는 이러한 전동기 부하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하의 70% 이상이 이런 전동기 부하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동기 부하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 에너지가 개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기장 전류인 IL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송전선로에 IL이 흐릅니다. 송전선로의 IL은 송전선로에 설치된 이러한 리액터 QL, 무효전력 손실을 발생시키죠. 무효전력 손실이 곧 전압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동기에서 사용되는 자기장 전류가 이제 부하단의 전압을 하락을 시킨다는 얘기죠. 부하 L에 의한 이거 못하네요. 지상 전류가 발생이 되죠. IL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하 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하락이 유발이 되고, 이거를 저희가 보상하기 위해서 부하단에 뭘 설치하나요?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를 합니다. 이러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를 해서 부하단에 이제 모터가 소비하는 IL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쪽에 IC를 흐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수전단에는 전동기 부하가 많아서, 즉 자기장 전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자기장 전류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데,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한다. 전력용 콘덴서가 역료를 보상한다는 건 부하단의 전압을 상승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수전단 입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발전단으로 넘어와 볼게요. 발전단에 좀 익숙하지 않은 설비가 있죠. 이거 블로 리액터입니다. 오늘 제 썰은 이 블로 리액터와 관련된 썰입니다. 일단 블로 리액터를 전력용 콘덴서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 블로 리액터와 전력용 콘덴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블로 리액터 같은 경우는 송전솔로에 여기에도 C 성분이 있죠. 그럼 여기에 충전 전류가 흐를 거고, 이 충전 전류에 의해서 여기 송전단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압이 상승되는 걸 보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나요?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 IC가 흐르는데 이쪽에 IL이 흐르게 해서 이 전류와 이 전류가 상쇄하게 만들어서 이 전압을 다시 하락하게 만드는 게 블로 리액터죠. 이러한 조상기를 공급자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전력용 콘덴서는 무효전력 공급장치라고 말을 하잖아요. 공급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블로 리액터 같은 경우는 Q 흡수장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무효전력 개념, 이거 공급장치고 흡수장치고 이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추천드린 공대 5호간의 무효전력, 유효전력 기본편 보면 이 무효전력에 대한 설명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기 공대 5호간 가서 한번 시청하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 블로 리액터와 관련된 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발전 자회사는 발전 사업자죠. 그리고 우리 모기업인 한전은 송배전 사업자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이런 전기에너지, 이런 전기에너지를 우리 송배전 선로를 이용해서 소비자 측에 공급을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발전소를 처음 건설하게 되면 이제 송배전 사업자인 한전이랑 우리가 이런 송배전 선로,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송전설비 이용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송전설비 이용 계약서. 말 그대로 한전의 송전설비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계약서예요.
예, 제가 지금 건설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송전설비 이용 계약과 관련해서 한전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한 송전설비 이용 계약 과정에서 이제 한전 쪽에서 발전사 측에 이러한 요구를 했어요. 발전기와 한전 변전소 사이에 접속 설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접속 설비가 있겠죠? 뭐 GIS일 겁니다. 이 GIS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중 케이블, 지중 특화 케이블에서 발생되는 C 성분, 이러한 송전 케이블의 충전 용량 보상을 위해서 발전단에 블로 리액터를 설치하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예?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응?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물음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물음표가 들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까지 발전사에 근무하면서 이 블로 리액터가 설치된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발전소 안에는 심지어 조상 설비들이 많이 설치 안 돼 있잖아요. 뭐 블로 리액터뿐 아니라 뭐 전력용 콘덴서들도 설치가 많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물음표가 뜨더라고요. 그럼 이제 한전에서는 블로 리액터를 설치하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제가 그럼 이거 블로 리액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발전 사업자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기회에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 당연히 송전 케이블의 충전 용량이었습니다. 한전에서 이러한 송전 케이블의 충전 용량 보상으로 블로 리액터를 설치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송전 선로에서 발생되는 충전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한 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 제가 간단하게 이제 개통도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 발전기가 있죠?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GCB가 있습니다. 여기 주변압기, 우리가 잘 아는 주변압기가 있고 주변압기 2차 측에서 저희 변전소까지 스위치하드로 쭉 가죠. 그리고 여기에 GIS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송전 선로를 지금 RLC 회로로 그냥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용량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뭐 당연히 지금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여기서부터는 제가 임의로 발전기 용량이랑 그런 거를 좀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여기 발전기 용량을 제가 555MVA로 설정을 했습니다. 뭐 제가 앞선 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지상 0.91 대 500MW, 예, 이거 500MW급 화력 발전이란 얘기죠. 발전소로 이제 예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케이블 스펙, 송전용 특화 케이블의 스펙은 154kV, 거기에 1200 스퀘어 3조, 그리고 이 거리를 지금 2km로 잡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2km로 잡았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발전소마다 그 편차가 너무 커요. 뭐 어디는 1km도 안 될 거고 석탄 화력 같은 경우는 뭐 2km보다 더 긴 구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500MW급 발전소라고 했잖아요. 이 500MW급 발전소의 케이블 용량을 산정할 때는 사실 뭐 허용전류나 뭐 이것저것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 1200 스퀘어의 3조 이거 제가 그냥 임의로 잡은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200 스퀘어밖에 없고 그리고 500MW면 뭐 3조가 될지 4조가 될지 몰라요. 그냥 3조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케이블 굵기도 1200 스퀘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넘어가 볼게요. 앞서서는 이제 개통 모델링을 했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송전 케이블의 충전 용량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3ω-C2의 제곱 이 공식 그냥 쓸 겁니다. 여기 충전 용량 QC는 3ω-C2 제곱. 이거 우리 기사 공부할 때 많이 외우고 사용했던 공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정전 용량 C입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블 정전 용량 C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 제가 154kV의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154kV 여기 1200 스퀘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공칭 정전 용량이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0.24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 단위값이네요. 이 케이블 정전 용량 그럼 C는 여기에 거리 2km를 곱하고 그리고 3조라고 했습니다. 3조 왜 곱하기 3이 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이 값을 적용하면 한 상당, 이거 한 상 기준입니다. 한 상 기준으로 1.44 마이크로페럿이 나와요. 이거를 그냥 충전 용량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거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120파이 나오고 1.44 마이크로페럿 곱하고 상저원합 2의 제곱을 곱해보니까 결론적으로 500MW급 발전소의 케이블, 송전용 케이블의 충전 용량이 지금 12.87MB가 나왔어요. 뭐 대략 13MB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Q 충전 용량을 통해서 3ω-C 제곱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충전 용량이 13MB가 나왔는데 이 13MB가 큰 값이냐 아니면 뭐 작은 값이냐 아니면 뭐 적당한 값이냐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이제 뭐 한전에 계시는 송배전 사업자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발전 사업자는 이게 13메가바르가 이게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당연히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통과 관련된 무효 전력과 관련된 그런 이슈 사항이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13메가바르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전문적인 감이 없는 거라.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이 무효 전력 13메가바르가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이제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자료는 지난번에 제가 관성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전력계통의 도전과 기회, 공부하기 좋은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제가 문구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압은 유효전력보다 무효전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무효전력을 사용하여 전압을 보다 정밀하게 필요한 작동 범위 내로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 무효전력을 흡수하여 전압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전압이 낮으면 무효전력을 공급하여 전압을 높일 수 있다. 무효전력을 이용한 전압 제어를 전압 서비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전압 서비스는 대부분 석탄이나 LNG를 사용하는 화석연료 발전기로부터 공급된다. 예, 이 한 문단에 저는 좀 많은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효전력을 제어함으로써 이제 전압 제어를 한다는 얘긴데 이거 혹시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공대 5호관 무효전력편 기본편 꼭 시청하고 오세요. 이거는 제가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감명 깊게 봤던 건 이 전압 서비스입니다. 예, 우리 발전기도 무효전력을 공급하고 흡수하기도 하죠. 공급한다는 의미는 발전기 지상운전을 한다는 얘기고 발전기가 진상운전을 한다는 얘기는 무효전력을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계통의 전압을 올리거나 혹은 낮추는 그 용도로 사용이 되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꽂혔던 건 이제 전압 서비스. 그러한 계통에 영향을 주는 걸 전압 서비스다. 이 전압 서비스 너무 세련된 단어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단어를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알았지만 이거 저 알았으면 이제 한전분들이랑 업무 협의를 했을 때 아니 발전기도 전압 서비스를 하는데 송전선로에 의한 충전 용량을 보상하기 위해서 블루리액터를 설치하라고 하는 건 부당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이 단어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발전소는 계통에 이런 전압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압 서비스는 발전기 정격 용량인 지상 0.9에서 진상 0.95로 정격 운전을 하죠. 그리고 이만큼 계통의 전압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500메가와트급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500메가와트급에서의 지상 0.9로 운전한다는 얘기는 242메가바르를 계통에 공급한다는 뜻이고 진상 0.95로 운전한다는 얘기는 계통에 164메가바르를 무효전력을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의구심은 안 드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정상 운전일 때는 이렇게 지상 운전으로 해서 계통에다 Q를 공급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야 경부하 시에 계통에 IL이 그 감소가 되죠. 부하에 사용되는 자기장 전류값이 줄면서 수전단이 송전단보다 전압이 상승하는 페널티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우리 기사 공부할 때 많이 외웠잖아요. 이러한 페널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야 경부하 시에는 발전기도 심야 때 그 진상 운전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전기 엔지니어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발전기가 진상으로 운전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컨텐츠를 듣고 있는 분들이 이제 설비부서에서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설비부서에 계신 분들은 우리 발전기가 실제로 진상 운전을 하고 있는지 혹시 궁금하거나 찾아보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자료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발전소에 이제 발전기 트렌드를 좀 가지고 와본 겁니다. 이 정도의 자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우리 발전소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이런 트렌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다 아시겠지만 프리즘이라는 설비도 있고 파이라는 설비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즘이나 파이를 이용해서 설비의 상태나 그런 거 판단 많이 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혹시 신입사원분들 중에서 이런 프리즘이나 파이 데이터 볼 줄 모르시는 분 있으면 선배님들 통해서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전기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계통에 관련된 이런 트렌드보다 그런 거 많이 보죠. 전동기의 온도 포화라든지 솔로 테스트 할 때 전류값이라든지 그런 것들 대부분 보는데
사실 개통과 관련된 이런 트렌드를 보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검정색, 이 검정색이 이게 유효 전력입니다. 이게 Q입니다. 이게 P입니다. 이게 P고, 여기 파란색 값,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값이 이게 Q예요. 이 시점, 이 트렌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유효 전력은 한 83메가와트가 되고 무효 전력은 마이너스 7.6메가바르 정도 나오네요. 예, 진상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발전기는 이렇게 진상운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트렌드 보시면 심야 경부하 시에 실제로 진상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값을 기준으로 지금 이 값을 기준으로 제가 진상운전 값을 PF를 계산을 해보니 0.996 진상운전을 하긴 하는데 엄청 낮은 값이죠. 예, 우리는 정격 진상 0.95까지 진상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의 정격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발전기가 진상운전할 때 고정자 철심 담보가 과열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데이터는 복합발전소의 이제 트렌드를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석탄 발전소에서 이 트렌드도 찾아봤었는데, 그때도 진상운전 한 이 정도로 운전하는 것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진상 0.95로 운전하는 거는 제가 그 트렌드를 찾아보진 못했어요. 물론 제가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맨날 그 트렌드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어떻게 뭐 어느 정도 진상 운전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발전소가 진상 운전을 하긴 하는데 사실 발전기의 그 무효전력 흡수랑 공급이 선로에 의한 그 손실 때문에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상운전을 하긴 하는데 0.95까지는 안 하고 그냥 미비하게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며칠 전에 그 운전원 분들이랑 좀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혹시 이러한 무효전력 흡수 진상운전에 대해서 전력거래소에서 급전지령이 내려올 건데 혹시 어떤 식으로 급전지령이 내려오나요? 라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께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운전원 분들께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전압을 최대한 낮춰서 운전해달라고 급전지령이 자주 내려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전압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운전해달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진상 0.95까지 낮춰서 운전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렇게 진상 0.95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석탄발전소는 대형 화력발전소니까 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해안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있는 복합발전소는 어디에 있나요? 수용가 근처에 있어요. 수용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뭐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진상운전을 뭐 0.95까지는 안 하지만 복합발전소는 수용가 근처니까 뭐 진상 0.95로 실제로 운전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제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이론을 그냥 이론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린 발전사니까 실무에서 이런 트렌드를 봄으로써 실제로 발전기가 얼마만큼의 진상운전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볼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데이터들 우리는 언제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팁을 드리고자 한번 가지고 와본 겁니다. 예,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발전소는 전력계통 전압 안정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전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계통의 전압이 하락이 되면 지상운전으로 해서 이만큼의 계통의 무효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계통의 전압이 상승하게 되면 이만큼 진상운전을 해서 이만큼의 무효 전력을 계통으로부터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0메가와트급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164메가바르의 무효 전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송전선로에 의해서 발생되는 충전 용량이 13메가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발전소에서 진상운전하는 게 지금 140메가바르 정도였나요? 이 정도인데 10%도 안 되죠?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이 13메가바르가 어느 정도의 수치이고 이 발전소 입장에서의 어떤 수치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예? 한전에서 이런 송전 케이블 충전 용량 때문에, 그리고 그 충전 용량이 13메가바르인데 13메가바르 때문에 이제 블로 리액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전소 입장에서는 우리는 실제로 계통의 전압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전압 서비스의 양이 한 140메가바르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블로 리액터를 설치하라는 게 여러분들은 합리적으로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거는
이건 이제 제가 검토를 한 거고, 저는 이제 건설 사업에 있으니까 설계 용역사가 있습니다. 설계 용역사에서도 당연히 한전에서 이거 블로리액터를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설계 용역사에서도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설계 용역사에서 이렇게 수계산을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설계사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이태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이러한 충전 용량들이 실제로 개통 전압을 얼마만큼 상승을 시키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정도의 13메가바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154kV에서 얼마만큼의 전압 상승을 발생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일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뭐 1kV? 100V? 뭐 다양한 의견 있겠죠? 예, 저희 설계사에서 가져온 건 지금 뭐 기준치가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뭐 다를 수는 있는데 10V 이내였습니다. 154kV에서 이러한 송전 케이블 충전 용량에 의한 전압 상승이 1V 이내였다고요. 그 얘기는 뭐 아무리 이런 송전 케이블 용량이 커진다고 한들 100V까지 영향을 주겠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13메가바르가 개통 입장에서도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발전단의 대처 방안에 제가 여기 발전기의 진상운전 말고 또 뭘 적어놨죠? 발전소 손해전력이라고 적어놨죠? 지난번에 XR 레이쇼 편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발전소에서는 XR 레이쇼가 송전선로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X가 크다는 얘기고 그만큼은 그 얘기는 자기 에너지를 그만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자기장은 발전기에서 에너지 변환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주변 합계에서 에너지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사용되나요? 여기서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우리 보조 변압기 있잖아요. 보조 변압기에 우리 뭐가 설치되어 있나요? 발전기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형 전동기들을 운전하고 있잖아요. 전동기가 곧 자기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럼 아까 전에 여기 송전선로에 의한 C가 여기 QC가 얼마였나요? 13메가바르였나요? 13메가바르였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13메가바르를 다시 역률 0.9로 여기가 13메가바르고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뭐 0.9라고 했을 때 여기 P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6메가와트가 나옵니다. 파워 팩터 0.9로 했을 때 P가 26메가와트가 돼야지 Q가 13메가바르 정도가 나와요. P가 26메가와트라고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대형 전동기 제일 큰 거 전동기 용량이 혹시 얼마나 되시나요? 그리고 그 고압 전동기들 합을 하면 대략적으로 P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얼마나 나오세요? 그거 다 합치면 26메가와트가 뭐 26메가와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많이 나오겠죠? 그 얘기는 여기 송전선로에 C가 존재하지만 또 우리 발전사에서는 여기에 전동기들이 여기에서 IL을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QC를 정전 용량을 보상할 만큼 발전소에서는 그만큼 L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기장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려 본 거예요. 예, 지금까지 한전에서 송전선로에 의한 충전 용량 보상을 위해서 블로리액터를 설치해라 라는 이제 요구 사항에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검토했던 내용이 첫 번째가 우리 발전 사업자는 전화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충전 용량에 의한 전압 상승분이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발전소 내에서는 자기장 전류를 많이 사용한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검토 의견을 정리를 해서 한전 쪽에 이제 송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혼자서 검토하고 상당히 뿌듯해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합리적이기도 하고 한전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한전이 쉽게 수용을 했으면 제가 지금 이 콘텐츠를 찍고 있지 않겠죠? 내용을 송부를 하고 이제 한전 분들이랑 다음 회의 때 만났죠. 그래서 뭐 송전 설비 이용 계약에 대한 안건들이 이렇게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나씩 이제 협의를 하고 이제 블로리액터 관련된 이제 안건으로 들어왔는데 한전 분들이 이 블로리액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 입장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뭐 당연히 한전분들이랑 이제 회의하기 전에 뭐 유선으로도 통화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 사업소에 계신 한전분들 실무자들도
송전선로에 의한 그 충전 용량이 크지 않다는 거를 본인들도 좀 인지하고 블로 리액터 설치에 대한 조금 뭐 굳이 해야 되나라는 좀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전분들도 조금 공감대를 잃었구나. 블로 리액터 설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 회의에서 한전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한전 본사에서는 블로 리액터를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예외 사항은 없다. 뭐 용량이 작더라도 뭐 특별하게 예외 사항을 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제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죠. 제 스스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블로 리액터를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 저기 송전 설비 이용 계약서에 막 여러 안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이 안건은 뭐 한전에서 괜찮다고 하고 뭐 안 된다고 이제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블로 리액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실익이 없는데 양 회사에 실익이 없는데 설치하라고 하니 그냥 이거 나중에 블로 리액터 그냥 뭐 카드 내주고 다른 걸 좀 받아가려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회의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전에서는 무조건 블로 리액터는 설치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한전에서 협상 카드로 블로 리액터를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드는 생각은 왜 그러지?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저희가 완벽하게 한전으로부터 독립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발전 자회사들이 한전 말을 잘 듣겠습니까? 잘 안 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전에서 발전 자회사들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거 무슨 조금 이제 군기 잡으려고 그러는 건가?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이제 워낙 제 스스로가 전기 엔지니어로서 좀 뭔가 합리적이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이유를 제가 모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막 그런 것까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한전에서 발전 자회사들을 군기를 잡으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뭐 그냥 제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에 빠질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이었다. 그리고 이제 뭐 회의를 쭉 하다가 회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끝나고 좀 뭐 사담식으로 한전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꼭 물어보는 성격이라 제가 회의가 다 끝나고 거기 한전 실무자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블로 리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블로 리액터를 한전에서 발전 사업자 측에 설치하라는 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 어쨌든 우리가 블로 리액터를 설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설비 운영에 대한 주체를 한전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발전 사업자의 이런 블로 리액터들이 주죽순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에는 한전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운전하려면 관리를 해야죠. 뭐 설비 관리를 발전 사업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전에서 이거 전부 다 운영할 때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한전에서도 관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발전 사업자에서 당연히 비용을 들어서 그 블로 리액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뭐 당연히 이제 발전 자회사에서 돈이 나가겠지만 우리 발전 자회사의 손실은 비용은 결국엔 한전의 모기업의 비용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생각해도 양사 간에 실익이 없는데 이거 설치하라는 게 내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나는 블로 리액터 설치하라고 하면 좋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발전 사업자의 그 조상기 설비도 없고 나는 이제까지 근무하면서 조상기 설비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설치해 본 적도 없고 운영해 본 적도 없어서 한전에서 블로 리액터 설치해라. 그러면 나는 블로 리액터 설치하면서 그 데이터 시트도 볼 수 있고 뭐 공장 검사 가서 실제로 블로 리액터가 어떻게 설치되는지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시험하면서 어떤 부분이 홀더 포인트고 뭐 그런 부분들을 나는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나는 블로 리액터 설치하라고 하면 내 개인적으로는 좋다. 근데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 입장이나 한전 회사 입장에서나 둘 다 전혀 실익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왜 도저히 블로 리액터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전 실무자분들한테요. 예,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거기 실무자에 있던 한전 부장님께서 그 한전 부장님 몇 번 안 뵀는데 상당히 스마트 하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개통에서의 과전압 이슈가 큰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도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힌트를 딱 한마디 주시더라고요. 부장님께서 지금 개통의 과전압 이슈가 크다. 이 관점에서 힌트를 저렇게 딱 한마디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썰은 발전 사업자 관점에서 선로 충전 용량을 보상하기 위한 블로 리액터 설치, 그 썰을 지금까지 풀어본 거예요.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제 개통 운영자 그리고 송배전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썰을 풀어볼 겁니다. 그 썰은 당연히 개통 과전압과 관련되겠죠.
계통 과자원압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썰을 풀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트로였고 지금이 진짜 썰입니다. 예, 일단 영상이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